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자, 오늘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4페이지 일단 오세요. 214페이지. 214페이지 오시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2번에 보면은 시행 방식 9번 나와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오시면은 시행 방식 규정해가지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가 있죠? 세 가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될까? 사업 방식 선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자, 환지 방식부터 가져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밑줄 거요.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밑줄 껐습니다. 밑줄 긋고 밑에다가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목적. 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봅니다.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지금도 밑줄 껐습니다. 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줄 것이면 되죠. 자, 이렇게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과 사용 방식으로 하기가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역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개가 있죠? 두 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죠. 네, 자, 밑줄 그십시오. 중간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밑줄 거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밑줄 그시고, 자, 이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할 때 집단 앞에 집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택지 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214페이지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21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시행 방식 변경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변경이 가능한 경우 몇 가지죠?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설명대로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기 드시고 잠깐 앞을 봅니다. 자, 이게 봐주시고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한번 봐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이제. 여기 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이죠. 주로 이제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니까 지금 아파트로 이야기한 것이고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 택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강제 수용을 하게 되죠. 강제 수용하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신 원주민과 투자자들은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강제 수용당하고 대가를 보상을 받아요. 근데 보상은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보상금 받으면은 시가보다 보상금을 많이 줍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보통 보상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도 못한 감정 가격으로 보상금 받고 원주민들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없고 원주민이 다 몰아내버리죠. 원주민을 쫓아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 방식은 경제적으로 보아서 해당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합니까? 환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리한 방식,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권을 수용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둡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고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를 개발해서 여기에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그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 평당 5만 원짜리가 택지로 개발되어서 평당 50만 원짜리 가치로 환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 방식이 유리합니까? 투자자와 원주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유리합니까? 환지 방식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렇죠? 뭐 절대적은 아니지만 거의 뭐 절대지로 봐야 돼요. 수용 방식보다는 원주민과 투자자에게 환지 방식이 훨씬 유리한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럼 봐요.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돼서 그럼 투자자와 원주민은 좋아요, 싫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난감하게 됐잖아. 시가보다 못하게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권을 보상받고 전부 재산을 빼앗게 되니까. 근데 정부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반대하는 원주민과 투자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 변경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투자자와 원주민이 그냥 있습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결사가 안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는 사업 방식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그 다음에 전부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꾸면 일부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원주민과 불평, 불만이 많을 반대를 극렬하게 진행하게 될 원주민과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서 전부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주민과 투자자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혼용 방식에서 전부 수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유리해지니까. 그러면은 214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동그라미 1, 2, 3번이 세 가지죠. 이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제. 1번 같이 봐요, 1번.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미칠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완전 원주민에게 불리한 방식이잖아.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죠?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뭐로 바꾸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은 일부 수용을 당하실 분들이 환지를 받게 되잖아요. 사업 방식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뭐로 바꾸죠? 혼용 방식으로 바꾸면 일부 환지를 받게 되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각각 그 반대의 경우로의 변경은 불리하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네. 30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를 전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 잠깐 화면 볼까요?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까지 왔죠. 제일 먼저 이제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제 장소를 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려 하면 동시에 뭐죠?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고시를 할 수 있지.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장소,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시행자는 누구를 지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그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실시 계획이라고 배웠잖아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계획이 실시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존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면은 공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대외적으로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죠.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외에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자 이제 대답해요.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아파트 주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의 진도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도를 나가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디서 절차를 받아가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된 거 복습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먼저 볼까요?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입니다.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구역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인데, 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취락, 마을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인데,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할 겁니다.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현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동네에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농지, 임야, 주택은 그대로 둡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했어. 공짜입니까? 대가를 보상합니까? 보상해야 되지. 그때 수용 보상금은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이 안 봐요. 잠깐. 토지 상환 채권은 여기 토지는 이거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토지 상환 채권을 했지만 이 토지에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가봐요. 이 동네에 건물 가지고 있고 이 동네에 농지를 갖고 있고 가수를 가지고 있다가 강제 수용 당했어. 현금으로 보상받았어. 나머지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채권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채권을 받은 채권자는 이 동네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로 상환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받으면은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입니까? 현물.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상가 입주권을 채권을 가진 자가 교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봐요. 현금이 좋을까요? 채권이 좋을까요? 경제적으로 채권이 좋죠. 왜요? 이때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때 감정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여 공급이 되는 거예요. 조성 토지가 채권자에게. 그러면은 감정 가격으로 분양받았는데 상환받았는데 감정가는 시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시가보다 감정가가 낮잖아. 감정가격이 평당 500만원으로 감정가격으로 받은 땅이 시가가 600이면 평당 1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게 좋습니까? 수용보상은 채권이 유리합니까? 채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건 두 가지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토지, 상환, 채권. 지난주에 전화를 보고 지난주에 뭐 바쁘지 마고 지금 쓸 거 없잖아. 뭘 쓴다고. 지난주에 이런 거 했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도로용지, 지하철 용지로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 시청 군청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매도 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뭐로 정해요? 매수 가격은 국토교급상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치법을 준용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매수 대금 지급을 할 때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채권이 발행될 수 있죠. 이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 소속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국토교육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발행되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이 끝났어. 보상이 끝나면 잠깐 여기 원주민이 보상금 받으면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해야 되잖아. 텅 비었죠?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사를 받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답해야 돼. 지금 무슨 방식으로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됐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상상해봐, 상상.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여기에 건축이 완료된 겁니까? 택지 조성이 끝난 겁니까? 그렇죠. 택지 조성이 완료됐단 말이야. 그 조성된 택지를 건설회사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건설회사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완료된 땅을 뭐라고 불러요? 조성토지. 이때 조성토지는 택지 등으로 수용 방식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부르는 거야.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건설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미개발된 상태니까 원래의 형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개발된 땅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땅입니까? 이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건설회사에 공급되는 땅의 종류가 몇 가지죠? 두 가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보신 거 맞죠 이제? 처음부터 해볼까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 보상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합니다.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이 끝나면은 원주민은 이주합니다. 이 지역이 텅 비었죠? 2차 다 나갔잖아. 그 다음에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합니다.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합니다. 이때 공사 완료는 건축 완료입니까?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택지 등 그 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일부 구역 안에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원형지 공급. 이 정도면 절반은 다 흐름을 잡은 거죠. 이제 외우면 되지 뭐. 맞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준용하는지 다 배웠잖아. 수용할 때 어떤 통례가 허용되는지 이제 교재를 집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죠.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17페이지 봐요.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확인하고 빨리 오셔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 수용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되는데 그때 시행자가 만약에 민간이야, 민간. 민간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죠? 민간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 시행자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한국토지대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시행자면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공기업. 그러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거기 어디 나와 있죠?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 21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수용시 동의 나와 있습니까? 수용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한 것은 줄 거예요. 공공시행자입니까? 민간사업시행자입니까? 민간사업시행자는 네 번째 줄 끝에 봐. 네 번째 줄 끝에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줄 거면 되잖아.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만 토지 수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부분 다 배웠죠. 책장 넘겨요.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칙법. 책장 넘겨요. 책장 넘기시면 제일 위에 보면 공칙법 나와 있습니까?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출연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그대로 준용합니까? 특례를 허용합니까? 특례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잠깐만.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일어서서 나가라고 해야지. 이제 집에 보내버려야지. 비 오는데 밖에 나가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 드시고 공칙법 지난주 필기해드렸죠. 적지 마세요. 매주 적을 필요가 있나? 대답도 못하시면서 잠깐 멈추고 잠깐 저를 봐요.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 공칙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첫 번째 공익사업,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과 그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 이게 공직법상 토지수용 원칙이다. 근데 교재 봐요, 교재. 교재 218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봐요. 거기 보면은 밑줄 거예요. 두 번째 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줄 것입니까?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를 공직법상 밑줄 거예요. 사업인정고시가 이성으로 본다. 공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이성으로 본다. 거기 들죠. 이게 봐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를 뭐 해야 되죠? 고시하면은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이것을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하면 이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무엇이 있으면 되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 국토개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지난주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무엇이 들어가요? 안녕히 계세요. 나 갈래 이제. 지난주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안 해오면 안 되는데. 이런 된장.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120페이지 와요, 120페이지.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와요. 120페이지 오셨습니까? 중간에 D급분해 봐. D급분해 보시면은 B번에 사빈적 의제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서 삽절체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은 공직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의 성수로 본다. 이거 지난주에 수업할 때 엄청 강조를 드렸을 건데 이런 거 잊어버리면 꽝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죠. 자, 218페이지 와요. 218페이지 오셔서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서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 인정고시의 성소로 본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는 토지득의 세부 목록고시를 사업 인정고시의 성소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은 공직부상 원칙은 공익사업이 인정받고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됐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법을 준용해서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토지 사원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죠. 자, 채권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빨리 체크해요. 교재 봐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집중하셨습니까? 네, 토지 사원 채권입니다. 발행권자 봅니다.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 발행합니다. 근데 발행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 줄 거면서 외워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원하면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 지급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가 요건이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토지 사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발행자는 시행자, 발행 요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보정에 민간 사업 시행자 미줄까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네 번째 줄 것에 줄 거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잠깐만. 이유가 뭘까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발행하죠? 시행자가.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은 사업이 끝나면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채권자에게 상환해서 갚아야 되잖아. 그때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누구를 못 믿겠어요? 민간.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부도 못 내게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내려봐요. 지정권자의 승인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입니다. 토지 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토지 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지정권자 승인. 이게 발행 절차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로부터 발행 계획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4번 내려옵니다. 4번에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 동그라미에서 이율은 출제후 것이죠.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와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방법은 줄 거예요.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이게 발행 방법이야. 무기명 증권입니까? 기명 증권입니까?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 요건이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명의 이전 방법이야. 읽어드릴게요.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동그라미.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 그 방법은 줄 거죠. 채도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까? 원부입니까? 원부. 채도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는 채로 취득한 자의 주소와 성명을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채권이 아니고 채권 원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야. 채도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 토지상환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용하고 보상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수용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원주민은 그대로 있습니까? 이주합니까? 이주하면은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두 가지 미개발된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그때 봐요. 그때 새로 조성된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조성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선수금.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고 합니다. 이때 선수금 수치는 공공시행자의 수치 요건하고 민간시행자의 수치 요건을 비교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체크해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에 선수금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220페이지 맨 위에 4번 선수금 나와 있습니까? 선수금 동그라미 하시고 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고 이게 선수금 수치 절차라. 선수금을 수치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요하게 됩니다. 그때 박스에 들어와요. 박스에 보면은 박스 첫 번째 칸에 공공시행자 동그라미 합니다. 두 번째 칸에 민간시행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치 요건이야. 그래서 이 박스의 제목이 뭐죠? 선수금 수치 요건이라.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때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줄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후 사업 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연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공공시행자의 수치 요건이라. 그 다음 내려옵니다. 민간 내려오세요. 자,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찍었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확보, 소유권 확보 동그라미.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의 수준에 저당권은 말소해야 됩니다. 저당권 말소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요건이다.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건너편 오른쪽입니다. 221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쭉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 얼마? 100분의 10 이상 진행돼야 돼요. 공급하려는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진행이 돼야 돼요.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경우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은 최소 몇 퍼센트 이상 진행돼야 됩니까? 10%,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서 등을 제출할 것.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줄 것이십시오. 보증서 등을 가로 건너뛰고 있죠.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죠. 여기서 단독 출제된 적이 있어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로 적합한 것은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내려옵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로 내려옵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 내려오셨습니까? 잠깐만요. 또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원형지 공급. 그러면은 원형지는 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를 공급하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하면은 자연 파괴적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이죠.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원행지 공급제도 도입됐어요. 그러면 원행지는 조성된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보다 공급 가격이 비쌀까요? 낮을까요? 낮아. 그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이 되면 그 자체가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원행지 개발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원행지 개발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잠시 뒤에 보자고. 그 다음에 이 원행지 개발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까? 원행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 그리고 원행지 개발자가 선정되면 원행지를 개발자에게 공급하겠죠. 공짜입니까? 가격 결정이 됩니까? 가격 결정하죠. 그때 원행지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것들이 수험 준비하는 해야 될 대상이에요. 체크해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오세요. 저 밑에 원행지 공급 대상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행자는 지금도 미칠 거예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까지 줄 것이고 밑에 발행 목적이죠. 원행지 개발 목적은 자연 친화적인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목적으로 원행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미리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지 승인 줄 것죠. 이게 공급 절차. 원행지 공급은 지정고지의 승인을 필요로 하죠. 그럼 잠깐만. 지금 우리 무슨 방식하고 있죠? 그렇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조제에서 지정고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세 가지를 배웠잖아 지금. 선수금 수치는 지정고지 승인을 요하죠.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도 지정고지 승인을 요하죠. 원행지 공급도 지정고지 승인을 요하죠. 조금 있다가 조성 토지 공급도 지정고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 작년까지 조성 토지는 지정고지 승인 없이 발행했거든요. 네 가지 경우에 지정고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조제에서 지정고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려와요. 지정고지 승인이 원행지 공급 절차입니다. 이 경우 줄 것죠? 세 번째 줄 끝에 줄 것죠?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 공급이 됩니다. 원행지는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원행지 공급이 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오세요. 222페이지 양과로 6번. 226페이지 양과로 6번에 보면은 원행지 매각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발표하시고 하기 전에 그래 발표하시고 하기 전에 221페이지 봐요. 제가 빠뜨렸구나. 221페이지 옵니다. 221페이지 오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참고 나와 있습니까? 참고해 보면은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뒤에다가 적어요. 이걸 원행지 개발자입니다. 원형지 개발자죠.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야. 원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5개. 여러분 책은 4개예요? 난 5개인데 5개. 자, 빨리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2번 제일 끝에 공공기관, 3번 제일 끝에 지방공사, 4번 제일 끝에 공모에 선정된 자. 원행지 개발자 공모, 공개 모집이죠. 원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5번 별표예요.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거기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민간입니까? 공공개발자입니까? 공공개발자. 그래서 원지 개발자는 대부분이 공공개발자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고요.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 1, 2, 3번이 공공개발자,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은 민간개발자가 대부분이죠. 민간개발자 대부분인데 특히 5번 동그라미도 중요하다니까. 학교하고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도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아셨죠? 그러면은 1번부터 3번은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1번부터 3번은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5번 뒤에 적어, 5번 뒤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즉 민간개발자를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이야.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개발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책장 넘겨요.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6번 운행지 매각의 제한입니다. 네. 자, 운행지 개발자는 줄까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가로 안에 줄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줄 거는 되죠. 그러면은 다음에도 정하는 기간이 박스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제한 기간이 2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앞으로 묶어서 제한 기간이야. 제한 기간. 제한 기간. 매각 제한 기간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이해 안 되면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여러분.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원형지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원형지가 공급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3분의 2는 원형지입니까? 조성토지입니까?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조성토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죠. 원형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원형지는 비싸요? 조성토지보다 싸요? 싸잖아. 그러니까 조성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면 원형지는 평당 10만 원에 공급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구역 안에 땅을 10분의 1 가격으로 받으니까 원형지를 받는 순간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형지를 개발자 선정할 때는 이제 국가 등이 대부분 원형지 개발자가 돼요. 그래서 국가 등에게 이제 원형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도 아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면은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잖아. 그때는 공정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한다 이 말이야. 그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봐요. 공장 짓겠다고 공급받아서 여기 평당 10만 원에 10분의 1 가격으로 받아서 개발해가지고 5배, 7배 폭리를 취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공장 용지를 받으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허용합니까? 법으로 제한합니까? 제한.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폭리를 취하고 땅 장사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안 만든다 이 말이라. 그때 한번 봐요.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뭘 쓰죠? 공급 계약을 하겠죠. 잘 봐야 돼요. 공급 계약을 썼어. 공급 계약서 쓴 날부터 앞으로 몇 년? 10년. 10년 동안 매각을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거 택지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받았잖아. 이걸 택지를 조성하는 공장 부지를 조성 공사를 했어. 공장 부지 조성이 끝났어. 원형지 공사 완료가 공지지로 공고됐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이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이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매각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외워야 돼. 계약서 쓴 날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한 개발 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알겠죠? 계약서 쓴 날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안에는
매각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 국가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의 경우에는 제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걸 계약서 쓴 날부터 10년,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정확하게 이런 수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오늘 저기 와요. 223페이지 9번 보세요. 9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줄 거예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함이 원칙인데 학교용지 동그라미, 공장용지 동그라미 줄 거죠? 학교용지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뭐죠? 경쟁입찰 줄 거예요.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용지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 2번은 뭐죠? 원형지 공급가격, 공급가격 동그라미. 원형지 공급가격은 줄 거죠? 감정가격 동그라미. 감정가격의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다하죠? 공사비 동그라미.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줄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계속 줄 거예요. 사업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한다. 그렇게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6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조성토지 공급 발표하시고요. 조성토지 공급. 그 공급 계획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개정됐어. 공급 계획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되었어. 제출하여야 한다가 뭐로 개정됐다고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고치세요.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도 지정권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지정권자 공급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바뀐 거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224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서 별표하고 암기라고 적어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공급방법은 원칙이 뭐죠? 경쟁입찰.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함이 원칙인데 4번에 내려옵니다. 턱 내려오서 기억번 뭐가 나와 있죠? 추천 방식 나와 있습니다. 추천 방식 동그라미. 조성토지 공급할 때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필수 암기 적어요. 줄 거예요. A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B번 공공택지. C번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면적은 얼마죠? 330제곱미터 이하 적어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와 공장 용지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는 추첨. 나머지는 전부 니은번에 뭐죠?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암기합니까? 참고합니까? 참고. 줄 거예요. A번 학교용지나 공장, 공공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에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셔서 2번 줄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조성토지를 상환할 때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저 밑에 J 내려와 J 내려오셔가지고 경쟁입찰 추첨 결과 밑에 2배 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대표적으로 그 정도만 기억해 놓고요. 원칙은 뭐죠? 조성토지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입찰. 추첨 방법 3개를 꼭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동그라미.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으로 한다 줄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수도권의 공장용지로 요새 많이 신도시가 개발됩니까? 택지입니까? 수도권의 신도시는 대부분 택지 개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방식. 그럼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은 대부분이 수용 방식이 많을 텐데, 그래도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이 끝나면 여기에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때 공급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뭐죠? 감정 가격이라니까, 감정가. 보통 이제 감정가는 시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 그럼 받는 순간,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는데 상가 용지나 택지를 분양받는 순간, 분양가를 쥐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겠죠. 채권 타면은, 여윳돈이 있으면 이런 곳에 묻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가 알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은 규제를 많이 받잖아.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규제를 안 받잖아. 그죠? 유망한 지역이라면은 이런 곳을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 규제를 안 받으니까. 전매 제한도 자유롭잖아. 물론 이제 시도시 등록시 양도시가 좀 무섭지만 돈 많이 벌면 양도시 낼 수도 있지 뭐. 1억 벌면 5천 내고 5천 먹으면 되잖아. 돈 벌었으면 돼야지.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인데 특례는 뭐죠? 특례는 감정 가격을 하겠다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그 이하. 그래서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거예요. 특례로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능집에 나와 있어. 심화학습 나와 있습니까? 암기하는 게 좋아요. 몇 번 나왔어 시험이. 빨리 동그라미에요. 공공청사 용지. 2번 동그라미에요. 사회복지시설 용지. 3번에 공장인데 줄 거야 돼요. 다만 이유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 용지만 감정가격 이하야. 줄 거 놔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용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에요. 5번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근데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죠? 주거저도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필기하라고요. 그 다음에 6번 줄 거예요.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 등은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감정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가 뭐죠? 사회복지시설 용지죠.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유효시설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이게 또 정답 결정이 있었어. 지금까지 우리는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이 있는데 사업 방식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용 방식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 실천을 학습을 했어요. 이걸 중간에 못 끊으니까 첫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해요. 쉬었다가요. 네.